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양수 K값을 구하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표준형으로 정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가 보입니다. 그러면 x-k의 제곱으로 정리해야 되겠고, 오른쪽에 그러면 k제곱 완전제곱 만들 때 필요한 부분 양변에 더한 값 쓰면 되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2y가 보이죠? 자, 그렇다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완전제곱할 때 더하기 1 만들어야 되겠고, 자, 2k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2k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r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완전제곱식인데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할까요? 그냥 풀어도 뭐 무난하죠? 이 결과가 9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완전제곱 안 고치고 그냥 풀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이퀄 제로가 되니까 인수분에 대해서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는 이퀄 제로. 그럼 k 값은 자연스럽게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양수 k 값은 얼마? 4 구하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열심히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나온 이 부분이 R제곱이 된다. 표준형 형태로 일반형을 정리해가는 그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원 배우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 학습되어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집합, B집합, 교집합 다 주어져 있을 때 B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요,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열심히 좀 잘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집합을 보는 센스. 가운데 공통 부분은 이제 3. 처리하게 되면 A집합에서 3은 서러져 있으니까 이 4가 A집합에 있는 원소가 되겠고요. 그럼 합집합을 해야 되는데 2, 3, 4가 이미 다 나왔죠? 그럼 여기 남는 하나 1이 B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집합은요, 1, 3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호, 아주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 점수 주는 문제 확실하게 딱 맞추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참이다. 자, 근데요, 요 부분에 표현할 때 뭐 아니다, 아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진 식이 돼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주어진 명제가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땐, 자, 이 명제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즉 무슨 관계? 대우 관계의 식을 쓰더라도 뭐 두 식이 참거짓이 서로가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2가 아니다가 이제 2이면 이렇게 고쳐지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도 0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이 좀 보기 좋게 써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이 되려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3차식이니까 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2란 근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이퀄 제로 됐습니까? 팍팍 지워지니까 a 값은 4 해서 결과를 구하면 가볍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값 4 됐죠? 이 정도 문제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키포인트는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식 참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대로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좀 벌쓰기다. 이런 아이디어는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주 가볍게 좀 쉽게 풀이가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 대우를 이용하는 부분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는데 조건 P가 또 주어져 있고요. 그거의 부정의 진리값, 부정을 구하라. 알겠습니다. 그럼 x-1, x-5, 0보다 작다의 부정,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거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 아하, 이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 자, 그러면 뭐 부등식 영역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요 10 이하의 자연수 집합에서 푸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1이 있겠고 5, 6, 7, 8, 9, 10 이렇게 있겠죠. 축축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거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7개 원소가 되는 거 맞습니까? 둘, 넷, 여섯, 7개.
자, 맞습니다. 7개 원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구에 갔을 때 뭐 범위만 이렇게 싹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직선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싹 해서 나온 것을 L'이라고 하자. 이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평행이동했으니까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런 데의 길이를 구하나 이런 데의 길이를 구하나 어느 쪽 어디에서 길이를 구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자,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선택해서 점을 고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와, 점과 직선 거리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을 어떻게 고를까요? 뭐 L 위에 있는 점을 고르죠. 뭐 이렇게. 자, 어떤 점이 좋겠습니까? 아, x 0에다가 y가 5 이렇게 되면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평행이동 하니까 이 점을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습니다.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그러니까 좌표가 3이 되겠고 y축을 얼마만큼? 1만큼. 6 이렇게. 자, 이 점을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다 3,6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점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는데 이 점 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원래 직선은 x-2y 플러스 10이라는 점이 되겠고, 자, 평행이동한 뭔가의 점은 지금 3,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루트 1에다가 4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 대입하고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붙이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루트 5분의 이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나요? 와, 뭐 숫자가 이렇습니까? 자, 그러면 유리화해서 우리는 5분의 루트 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5분의 루트 5가 있어야 됩니다. 5분의 루트 5 있군요. 자, 됐습니까? 좀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거리를 구하더라도 다 같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평행이동식을 이제 일일이 다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 점을 하나 이동해서, 자, 새로운 점 하나 구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면 평행이동한 거에 뭔가 점 하나를 지금 구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원래 직선하고의 거리. 됐습니까? 직선을 아무래도 평행이동 시켜가는 게 좀 살짝 불편하니까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구해가는 거. 살짝 좀 머리를 조금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산수 과정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겠죠. 자, 직선을 직접 평행이동하지 않고 점을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 부분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렇군요. 자, 원 방정식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그게 되겠고, 2,4라는 점은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직선 중에 하나가, 와,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2,4에서 여기 2가 겹쳐가지고 이게 수직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쪽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자,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2,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y-4는 equal m, x-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접한다라고 돼 있는데, 접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가 되겠으면 무엇이 좋겠다? 점과 직선 거리. 자, 이것을 이용하는 풀이가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직선 방정식을 mx-y, 그 다음은요 4-2m 해서 는제로 놓고, 즉 요 거리를 구해갔을 때 이게 반지름하고 같아지면 되니까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되겠고, 4-2m의 절대값 이렇게 한 결과가 반지름이다. 반지름이 2였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2 공통 나와서 약분되는 거니까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m-2의 절대값은 있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형태식이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이퀄 m제곱 플러스 1이다. 해서 m제곱이 사라지니까 4m은 이퀄 3 해서 m값은 4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는데, 지금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가는 거죠. 그럼 우리 모양에서 지금 이렇게 직각이라는 거 알고 여기 2라는 거 알고 여기에 또 2,4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이가 4라는 것도 알고, 그럼 여기 x 절편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좌표만 알면 직각삼각형이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에다가 y-4는 이꼴 m 값에다가 4분의 3 대입하고 x-2가 됐었나요? 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어차피 x 절편 구할 거니까 직선 방식 정리하지 않고 y에다가 이제 곧바로 0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곱하면 16이 되겠고 3x-6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3x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 돼서 숫자가 또 살짝 마음에 안 들죠?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가로 길이가 여기 좌표가 2이고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넓이식을 뭐 세워야 되겠죠? 2분의 1. 자, 이 길이는 2 더하기 2를 더하기 좀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6이 되는 건가요? 자, 됐고 곱하기 높이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약분 이렇게 처리해서 32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분의 32. 오,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 나중에 뭐 넓이 구해가는 거는 그 앞에서 뭐 처리한 것들의 결과물이니까,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 도형 바꾸기 점에서 도형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식 딱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접하는 거니까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뭐다? 반지름이다 라는 이런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요 관계식 세워가는 요 과정,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요, 나온 상태에서 뭐 절편을 찾아가서 풀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잘 진행하면 되겠고, 지금 기울기가 하나 나오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특수한 형태의 직선이 나온다라는 것이 문제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주어진 좌표하고 원의 반지름, 그런 걸 통해서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점은 좀 직접 찾아야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그런 과정들이 좀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 좀 발견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나왔는데 두 원이 만난답니다. 교점이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넌센스 퀴즈 같습니다. 원이 있는데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또 원에서 이제 두 원이 만난다. 자, 이렇다면 지금 원래 원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점 변함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하고 직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였던가요? 으쌰, 3,5가 되는군요. 3,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곧바로 구하겠습니다. x-y는 이꼴 0 루트 2분의 3-5의 절대값 해주니까 루트 2 되겠는데요. 자, 이게 루트입니다. 근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 원 방정식 3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직각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 해서 9에서 2 빼니까 루트 7이 되겠고, 그렇다면 자, 2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나는 길이는 2 루트 7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문제의 뜻을 좀 정확하게 잘 파악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보다 계산을 많이 안 하죠. 자, y는 이꼴 x 대칭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제가 그림 예를 드렸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하고서 대칭해 있는데 만난다. 그러려면 또 만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또 이렇게 원을 그린 거고요. 아, 뭐 원이 갈수록 찌그러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튼 두 점이 이렇게 두 원이 만나는 거하고 y는 이꼴 x하고 원을 만나는 거, 이 부분이 서로 어떻다, 이 부분은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피타고라스 이렇게 이용하고 해서 풀이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문제의 뜻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해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8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C안과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2인 C2가 있다. 원점 O에서 C2에 그은 접선과 접선을 쑥쑥 그었군요. C1과의 교점 중 X좌표가 0인 점을 AB라고 한다.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A,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B. 알겠습니다. 이때 선분 AB 사이의 길이를 구해달라. 어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건데, 자, 저는 이제 도형의 좀 특징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접선을 싹 그었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직각 이렇게 될 것 같고, 반지름 길이가 2라고 했던가요? 자, 반지름 길이가 2라고 했군요. 맞습니다. 이 길이가 2고요. 좌표가 4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보이시는 게 없습니까? 피타고라스를 하게 되면 이 길이가 루트 3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2루트 3이에요. 2루트 3, 2루트 3.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자, 1대 루트 3대 2 기억나세요? 자, 이 문제는 이 각도 그 부분이, 자, 각도가 얼마라는 거? 30도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 C1이 되겠습니다. 긋고 그었는데 요 각도가 30도, 30도 합쳐서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됩니다. 여기 좌표 AB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도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게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이거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 자, 이 각도가 60도, 1 됐습니다. 와,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정삼각형. 반지름 길이니까 여기 1 똑같이 처리돼야 되겠죠? 자,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좀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찌그러져가지고 모양이 좀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자, 문제 아주 좀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중심이 이거 척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직각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길이가 2, 4 됐죠? 그 다음에 뭐 전에 삼각비 배운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2루트 3 이렇게 되는데, 자,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됐을 때 90도, 45도는 지금 이제 빼고 30, 60, 90 1대 루트 3대 2 길이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45도, 90도 이렇게 될 때 1대 루트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비 이용해서 풀어갔던 거 좀 문제 적용해서 풀면, 자, 도형적인 특징 좀 더 쉽게 나와서 이제 지금 이 각도를 잘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도를 효율적으로 잘 찾아서 정삼각형 이용해서 변기를 구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쉽게 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지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mx 플러스 2 원점 대칭하겠습니다. 원점 대칭하게 되면 xy 부호가 다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자. 평이동하겠습니다. 부호를 좀 바꿔놓고 쓸까요? 부호를 바꿔놓고 천천히 평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x-2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좀 평이동 시키죠. 식을 잘못 썼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mx-2 쓰고, 자, 요 식을 이제 평이동 시키겠습니다. 자, 평이동 어떻게 한다고 했죠? x축으로 3만큼 평이동, mx-3 됐습니까? 이렇게 평이동 시켜 나왔습니다. 됐죠? 이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직선이 이거에 접한다. 또 접한다 나왔네요. mx-y-3m-2 원 직선 방식 됐고요. 원의 중심은 1,-3 1,-3 되겠고, 여기가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루트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 들어갑니다.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됐고요. 1을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m 처리가 되고요. 플러스 3이 되니까 더하기 이렇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루트 3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해서 제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긴 3배의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m제곱 m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는 있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죠? 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럼 m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m값에 무엇을 구하랬죠? n값을 정할 때 n값에 모든 n값의 합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두근의 합, 근거계수 관계 이런 형태에서 가볍게 답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얼마? 4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죠?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빨리 풀려고 더 서두르다가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x부, y부 동시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 처리했고요. 좀 그 다음 변화를 곧바로 해도 되니까 불편하니까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고, 이렇게 가도 되는 상관은 없습니다.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x-3 이렇게 쓰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원하고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관계, 접할 때는 반지름 길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식을 풀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m값의 합이니까 그 부분 이제 인수분해 안 된다고 또 당황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차분하게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나타내는 벤 다이그램은 무엇이냐? 식을 좀 정리해가지고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은 알겠고요. 교집합도 알겠고요. 와, 요 부분은 이렇게 많이 복잡하죠? 요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B 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없애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차집합의 비교 C 이렇게 해가는 게 좀 해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요. 이 부분 또 좀 고쳐야 되겠습니까? 뭐 잘 안 되면 뭐 고치면 되죠. 여집합이고 교집합이고 여긴 비합 C 처리해줬고 차집합은 교집합의 비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좀 먼저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비합 C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바깥쪽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나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빗금친거 하고 A의 여집합하고 또 다시 교집합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런 벤 다이그램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면 A의 여집합에서 찾아야 되겠고, 그죠? 그러면 이제 A의 해답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건 내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찾아야 되는데. 답은 벌써 보였습니다. 그죠? A의 여집합이면서 또 이런 비금친 부분의 공통 부분이 해집합이 되어 있는 것은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뭐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 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만 없다면, 그죠? 두려움만 없다면 차분히 대체해서 뭐 비금친 부분 찾아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A 집합, B 집합이 주어졌는데 A가 B에 쏙 들어가는데 B가 다시 A에 쏙 들어가겠다. 무슨 뜻인가요? A하고 B하고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뜻에 해당하는 식이죠. 자, 그렇다면 두 집합이 같아야 되는데 A 집합이 3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A-1 이 녀석이 3일 수도 있고 2A-5가 3일 수도 있고 A가 3일 수도 있고 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3A가 4니까 A 값이 3분의 4 돼야 되는 거고 요거는 8이니까 A 값이 4가 돼야 되겠고 요건 그대로 A 값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쉬운 것부터 해야 되나요? 자, 분수 뭐 3분의 4 그러면 3 있고 3분의 4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9분의 16에서 또 1을 이렇게 빼야 되는 이런 숫자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자, B집합은 3A-3 집어넣으면은 3분의 4를 대입해 보니까 4에서 6은 3 되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엔 여기는 자 3분의 4를 대입하니까 3분의 8에서 5를 빼게 되니까 이 숫자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3분의 15에서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숫자가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9분의 15에다가 약분을 하게 되니까 이 양수지 음수는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자, 4인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은 있는 거고 4를 집어넣으니까 4에서 2 빼니까 2가 되겠고 16에 15 되겠고 그 다음요. B집합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4를 집어넣으면 3, 4, 4를 집으면 12에서 11 이렇게 되겠고 11이 없잖아요. 또 안 됩니다. A는 3입니다. 3. 그래도 또 확인해야죠. 또 제대로 풀었는지 모르니까 3을 집어넣으니까 1 되겠고 3을 집어넣으니까 9에다가 8 되는 건가요? 9에다 8 됐고 3 대입해 보니까 9에다가 8 되겠고 3 집어넣으니까 9에서 빼니까 여기가 또 3을 주면 6에서 1 되는 거죠. 이것도 산수점 미쓰나야 되네. 1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 3 이렇게 쳐야 된 거죠. 이거 당연히 같다는 거 됐습니다. 3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가요 이게? 자, 이게 이제 같다라는 그런 뜻이 된 거겠고 3번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이게 뭐 특별하다면 이게 3번 나눠서 푸는 게 특별한 거겠고 문제 자체에서는 뭐 두 집하고 같은 거니까 뭐 크게 이론적으로 어려움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2번입니다. 어느 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과학을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다.
세 개니까 뭐 A, B, C 집합으로 좀 생각하면서 나중에 풀면 되겠습니다. 문학 체험한 사람, 역사 체험한 사람, 과학 체험한 사람 몇 수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청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며, 오호,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여집합인데 이런 부분 3이었다. 됐습니까? 자, 세 집합인데 주어진 정보, 합집합 개수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두 개 신청, 뭐 좀 특별한 거를 물어보죠. 자, 그럴 때는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원래 좀 특별한 벤 다이그램 해야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대신 0 이렇게 놓으면 되죠. 자, 문자를 놓는 방법을 보십시오. x, y, z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x, a 더하기부터 써야 되는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전부 다 더하기한 결과죠. 그랬을 때 35명에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3명 있으니까 30이다. 이런 정보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문학 체험 이렇게 뭐 x 체험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x 더하기 z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4. 그럼 역사니까 b에다가 x 더하기 y 이렇게 한 결과가 16이게 되겠고, 그 다음 c에다가 y 더하기 z 이렇게 한 결과는 얼마? 15명이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 풀이 원리가 이거 왕창 더하기에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주고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거든요. 30에다가 45가 되겠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위에 식 여기 나온 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게 되게 되면 32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45 됐습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결과는 13 이런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죠? 자, 이런 것들이죠. 즉 몇 개씩? 두 가지씩 신청한 거죠. 됐습니까? 자, 두 가지씩 체험한 학생 신청한 수. 자,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후, 묘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처음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부분을 공부한 그런 상황에서는 집합 3개짜리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죠.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부분들은 뭐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A 더하기 하고 B 더하기 하고 C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집합 부분 A 교집합 B 뭐 B 교집합 C 교집합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빼고 그 다음에 뭐 A교 B교 C를 다시 한번 더하기 하고 이렇게 됐죠. 뭐 이런 거 포함 배제의 원리 뭐 이런 것도 막 들어가면서 이런 공부 정상적인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도 뭐 가지수가 많아서 좀 어려워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좀 특별한 것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고 뭐 두 가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질문을 이제 특이한 겁니다. 두 가지 체험한 학생 수를 구하라. 한 가지만 체험한 이런 부분들 구하라. 여러분들 독특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관계식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자,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십시오. 와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문자를 세분해서 놓고 주어진 식을 이렇게 대체해가면 자, 이렇게 이제 한 번만 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푼다는 사실만 좀 알면 됩니다. 독특한 것을 물어볼 땐 이렇게 풀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또 평이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그러면 좀 잘 될 겁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것들이 쭉 등장했는데 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들이 이렇게 좀 깔리는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수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이 벤 다이그램에서 이제 약간 개념적인 걸 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차집합 지금 A-C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십시오. 이걸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A 차집합 C, A만 있는 부분. 그럼 뭐가 되죠?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에서 공집합 아무것도 빼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되죠?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됐죠? 이게 이제 벤 다이그램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A 합 B가 C에 A 합 B 벤 다이그램을 그린 이 부분이 C에 이렇게 딱 포함되는 벤 다이그램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C 차집합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자, 이런 부분 어떨까요?
C 차집합 A. 요거 이제 표시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이제 살짝 더 이제 벤 다이그램을 가는 겁니다. 여집합에 여집합. 수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유적절하게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드모르강을 하면 되는 거니까 A 합 C의 여집합하고 이제 교집합 B 이렇게 됐을 때, 자, A 합 C의 여집합 됐습니까? A하고 C의 여집합 바깥 부분 이렇게 해집합도 있는데 B하고의 공통 부분을 구해달라. 그럼 이 바깥쪽에서는 공통 부분 안 생기니까 여기만 생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다 전개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해결도 할 수 있겠지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은 또 뭡니까? A 차집합 C의 여집합 되겠고 교집합 B 차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 A 차집합 A만 있는 부분 아실 수 있습니까? C의 여집합 부분에서 A만 있는 부분 그냥 A가 되겠죠. B, C의 여집합 하게 되면 또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교집합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아주 간단히 끝났습니다. 벤 다이그램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디귿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디귿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일단 B에 포함되는 이런 경우다 라고 되어 있고요. A 차 B, A 차집합 B, 그 다음에 뭐죠? 합 A교 B, 합 A교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차집합 B, A만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죠? A만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집합하고 합집합하게 되니까 그냥 A 교집합 B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왼쪽 끝. 자, 오른쪽은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되어 있고, 그 다음은요. A 합 B. A 합 B. 됐습니까? 자, 된 거죠. 자, 그거에 또다시 교집합 됐습니다. A 차집합이 없다니까요. 공집합에 여집합에 주면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 A 합 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 합 B가 나온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쪽은 A 교집합 B 돼 있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과 그 부분에 다시 또 뭘 해달라? 교집합을 해달라 라고 돼 있습니다. 교집합을 해달라. 서서히 볼까요? 사실 이 부분을 아까 좀 미리 줄여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놨습니다. 교집합을 하게 되면 A가 되겠고, 사실 또 A 합 B 하게 되면 또 뭡니까? B입니다. 다시 또 교집합하면 뭐죠? A죠. 마지막은 또 살짝 수식으로. 근데 그 수식을 처리해 갈 때 벤 다이그램에 나온 이 벤 다이그램을 좀 이용해 가면서 지금 처리하는 거죠. A 교집합 B를 무조건 어떻게 A라고 쓰고 A 합 B를 무조건 어떻게 B라고 쓰겠습니까? 이 벤 다이그램을 참고로 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 결과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벤 다이그램을 참조해 가면서 연산을 하게 되면 그 연산이 단순 연산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좀 독특한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만 나왔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3개씩이나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처리를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효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명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ABC는 실수,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 진리 집합 라지 PQ. 알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Q이면 나피다가 참이다. 명제 주어진 이면으로 이어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 Q라는 집합이 있고 나피는 P의 여집합이 되겠고 참이 되려면 뒤에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P집합이 요 바깥쪽이 P집합이 되겠네요. Q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서로 소답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군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어진 명제가 있는데 역과 대우가 참이다. P면 Q 요게 참이면은 대우가 참이 되겠죠. 대우 이 형태도 참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 Q이면 P 이 역도 참 이렇게 둘 다 참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명제 P라는 명제하고 Q라는 명제 요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되야 되겠습니다. 같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C가 BC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C 공통이니까 A-B 공통의 C 이꼴 제로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우측은 뭔가요? A는 있고 B 같다는 뜻이죠. 자, 두 개의 집합이 같을까요? C가 0일 때는 AB가 같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두 집합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좀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은요. R이면 not Q이다. 이것은 R이면 not Q 되겠고,
근데 주어진 명제 요것도 참이 되려면 이렇게 이제 추론해서 연결시키면 되죠. 요거 뒤에 거 대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대우 딱 연결하면 not q이면 p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대우 연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론 r이면 p다. 됩니까? r이면 p다. 되는군요. 오케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3단 논법, 뭐 추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야,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붙일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시켜 갔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대신 대우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 좀 신경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P면 Q가 참이 되려면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거 이렇게 조사하는 거고, 원래 P면 Q가 참이다 이렇게 되려면 P 집합이 Q 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 이런 거 물어봤고, 대우의 추론. 와, 그냥 항목 하나를 봤을 때는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닌데, 오호, 기억, 니은, 디귿 걸쳐가면서 명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 물어봤군요. 와우, 범위로는 상당히 넓은 그런 내용을 좀 질문하게 좀 특색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A값의 범위, B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네요. 자, 문자가 이쪽에 역수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다항식 형태로 주어져 있고, 자, 역수관계 되면 요런 건 이제 산술기하 평균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자, 근데 요게 모양이 좀 이쁘지가 않네요. 오호. 그리고 여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A 플러스 1 모양이 돼야 되는데, B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B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관련이 되나요? 앞에 부분 이렇게. 자, 요걸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살피게 되게 되면 A 플러스 1 있는 거고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부호밖에 플러스 계산 똑같이 되는군요. 와, 요게 교묘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하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여기 A 플러스 1분의 1 됐고 B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자 계수 부분들은 이제 처리를 좀 잘해서 문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풀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전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전개하게 되면 1 생기고, 전개하게 되게 되면 25가 생기는 부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분에는 B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에는 25에 A 플러스 1 이런 항들이 좀 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문자 부분이 서로 완벽한 역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산술기하평, 이 부분이 이제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거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는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 계산을 하게 되면 26에다가 여기가 이제 2배의 루트 문자가 사라져서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26에다가 여기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6 해소. 됐습니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이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6이다. 물론 이제 괄호 이 안쪽은 이제 최소값 형태가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 모양이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최대값으로 다시 한번 표현이 바뀌게 되는 점이 특이합니다. 제법 어려운 문제 형태죠. 문자가 역수되어 있는 형태랑 이 부분을 봐가지고 이제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A, B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계수까지 이제 맞춰서 가야 돼요. 계수가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상수 파트 부분까지 함께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인 이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잘 처리돼서 이 앞에 식이랑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공통 끄집어내서 모양 맞췄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거 아니고, 어쨌든 이 맞춰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지금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개 후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될 항목. 됐습니까? 이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이 군데군데 좀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좀 열심히 공부합시다. 16번 시작하겠습니다.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조건 PQ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조건은 뭔가요? 오, 세제곱. 세제곱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야 되죠. A제곱, AB 더하기 B제곱 이꼴 제로. 근데 A는 이꼴 B 이게 결과 나오는데,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실수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건 허근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A는 B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는 0이고 B는 0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그럼 집합을 따지면 이쪽 집합이 훨씬 더 크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P집합이 훨씬 크니까 필요 조건이다라는 기억은 맞습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절대값은요, 열심히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B제곱, 제곱하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그래서 같다 돼 있으니까, 지울 거 지우고 이항시키니까 4AB는 0이다. 이런 결론이 되겠고, 오른쪽은 또 AB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가 이제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 같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또 무엇인가요? A는 B 또는 B는 C. 이렇게 해주면 뭐 좌측은 결과가 끝났고, 오른쪽이 좀 뭔가 좀 식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있는데, 여긴 뭐죠? 2AB 있고, 마이너스 A제곱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AC가 있습니까? 2AC가 있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좌변을 이항시켜서 2A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제곱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니까 A는 B 이렇게 되겠고, A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A는 B, 여긴 또 A는 C인 거죠. 근데 A하고 B 같으면서 동시에 A하고 C하고 같게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뭐 다 같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요, 이것은 뭐 이쪽 또는이니까 합집합 개념 비했으니까 더 큰 거니까 이 부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간에 좀 식이 좀 살짝 독특하게 나와 있지만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자, 이 부분요. 그렇죠. 인수분해서. 자, 여기는 이제 허근 갖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건 이렇게 요것만 나오는 겁니다. 실근이라는 조건이니까. 됐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부분을 전개해서 이항시켜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게 조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금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뭐 절대값 부분은 제곱하는 것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죠. 자, 된 것 같습니다. 16번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될 문항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A점에 대해서 A를 X축에 대해서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B라고 하죠. A점이 마이너스 3,1 나와 있는데 B점이라는 것은요, X축으로 5만큼이면 2가 되겠고 Y축으로 2만큼 해주니까 3에서 B점 좌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그럼 무슨 보고가 바뀌죠? Y보고가 바뀝니까? Y보고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C라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이꼴 X에 대해서 한 점이 주어지고, 그럼 이제 좌표를 열심히 또 표시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Y는 이꼴 X가 있겠고, 2,3, 2일 때 여기가 2,2니까 2,3 이렇게 좀 B점이 있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뭐였죠? 마이너스 3, 와, 마이너스 3,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여기 점이 있습니다. C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에 좀 P 있어서 거리. BP제곱 더하기 CP제곱. 저렇게 됐죠?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값을 구하더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칭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대칭, 이렇게. 대칭. 그럼 B'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대칭하면 3이 바꿔가는 거죠. 바꿔놨습니다. 3,2 XY 좌표 바꿔놓고. 근데 최소 값을 구해가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게 하는 P를 구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C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하군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고 3,2 하고. 자,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요. 기울기 6분의 3에서 빼고 여기서 빼니까 또 3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기울기 2분의 1이군요. 자, y 마이너스 2는 이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이 완성됐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우리는 뭐죠? y는 이꼴 x 하고 y는 이꼴 x 하고 교점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곧바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x 대입해서 x 빼기 2는 이꼴 2분의 1x 마이너스 3에서 2x-4는 이꼴 x-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대입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x는 이꼴 1. x가 1이면 y도 자연스럽게 1 되겠죠.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P점 좌표는 얼마다? P점 좌표는 1,1이다.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 문제 이제 골고루 또 많이 물어보는군요. 자, 대칭을 하라. 이제 평행이동 기본적으로 물어봤고, 평행이동 물어봤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물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위의 점에서 최소값 하니까 이제 대칭이니까 y 이퀄 x 대칭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또 교점과하고, 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로 해서 끝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한 문제에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될 항목들을 참 골고루 물어본 거죠, 골고루. 자, 됐습니까? 그래도 이제 원래 이게 대칭해서 최소값 구해가는 게 또 중요한 문제, 시험 문제 유형인 건 잘 아시죠? 그 부분을 또 이용하도록 해서 한 문제 아주 다양한 것을 질문 던지는 선생님들이 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빠지지 않고 이런 학습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p 쫙 주어져 있고 q 쫙 주어져 있습니다.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라. 이렇단 얘기는 자 p집합, q집합 비교했을 때 p집합이 q집합보다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로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수직선을 좀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마이너스 4, 2 처리해서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 얼마죠? 5 표시해서 쫙 됐습니다. 자, 이 범위를 표시해주면 x 플러스 1이 이렇게 k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걸쳐져 있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 1까지 처리해야겠지만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뭐 간단한 풀이 조금만 더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이곳에서 5하고 k 마이너스 1 범위를 하게 되면 이쪽이 확실하게 더 커야 되겠습니다. 좀 k 값은 6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생기겠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항시키면 이렇게 해서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동시에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 k 값은 6보다 크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와, 답을 또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k 값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자연수 k 읽지 못하면 그냥 범위로 끝나게 되면 안 되게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핵심으로 다 자리 잡고 있나요? 자, 필요 조건 하게 되면 p집합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개념 설정하는 부분이 관여되어 있고, 자, 범위로 되어 있으면 수직선에 표시해서 우리가 풀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뭐 이런 항목이 좀 관여되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조금 복습 좀 노력을 조금만이라도 좀 기울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BC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정삼각형이 되어야 되겠다. 넓이 최대값이다. 자, 개념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원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직선 길이가 음이니까 대략 이렇게 표시하고, 원 위인 점 하나하고 여기 있는 점에서 뭘 만들겠다?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런 얘기 되는군요.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그러면 이건 지금은 넓이가 조금이니까 넓이가 크려면 알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리게 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럴 때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 길이가 이제 가장 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커서 이제 정삼각형 만들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관계.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결국은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을 좀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맞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3루트 5는 이꼴 채로 정리해주면 되겠고, 원 방정식은 마이너스 2,4가 중심이겠고 반지름이 1처리 되니까 됐고, 자, 이 거리를 이제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겠고 4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사라집니다. 오호, 마이너스 4 플러스 4 사라지고 마이너스 3루트 이렇게, 오호, 이럴 수가. 자, 그렇게 되면 거리가 3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3이란 뜻이 되겠고 반지름 1을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자, 높이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습니다. 자, 높이가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A, B, C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였죠?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각도가 60도에 여기가 이제 3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4 이렇게 B 형태가 되겠고, 그럼 한 변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루트 3분의 8이죠. 8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분의 루트 3 있는 거고요. 3분의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16입니까? 16 루트 3, 3분의 16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아이디어를 좀 처음에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직선 위에 있는 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정삼각형이 된다. 됐습니까? 자, 원 위에 있는 점, 직선 위의 점의 정삼각형. 자, 그럴 때 어떻게 좀 처리가 될까? 결국은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여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더 연장해서 쭉 갔을 때. 그럼 이 거리가 가장 큰 거리가 되는 거니까 넓이도 가장 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것에다가 2를 더하기 해서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한 변 길이들을 이제 구해가려고 요거가 이제 또 30도, 60도, 90도의 비로 해서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으면 또 유용하게 써먹죠.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도형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의 변 길이 b 이런 것들이 조금 중간에 이용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체킹해 가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효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집합 A집합 범위로 주어져 있네요. 범위. 오호. B집합 역시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데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니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최종 해집합이 되는 그런 집합 연산 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을 때 여기 원소를 열심히 구해서 최소값을 fn,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집합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오호, 범위 표시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크가 나갔다. x 되어 있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 범위 되어 있고 됐죠? 자, 이쪽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2n제곱. 일반적으로 숫자가 커지면 2n제곱이 더 커지는데 2n제곱 플러스 2하고 x하고 2n제곱 플러스 5 처리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소관계를 좀 알아보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하고 2n제곱 플러스 2하고 일단 갖다 이렇게 놓고 볼까요? 하나를 이렇게 소거하고 그러면 이걸로 2n제곱이 아니라 이게 n이 여기다 n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죠? 자, 3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니,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3n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n 플러스 1 해다가 n 마이너스 4 이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n이 4가 되게 되면 함수값이 서로 똑같습니다. 16, 16 해서. 근데 4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쪽이 크다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제 크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값이 더 크겠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합을 열심히 표시하게 되게 되면 A집합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됐죠? n이 4일 때 표시하게 되면 B집합 범위가 이런 형태로 뭐 표시가 되는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n이 4보다 더 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집합 포함 관계를 열심히 조사하게 되면 자,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서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게 F4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 형태. 그러니까 이쪽에서 F4를 구하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은 이쪽 형태가 되죠. 즉, 이쪽 모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자, 이곳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4를 대입하니까, 그럼, 맞죠? 그러면 5 곱하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는 겁니까? 30. 됐습니까?
4를 대입하니까 5, 6, 30. 네, 30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F19를 구해달라. 19. 후후후. 19. 그러면 큰 숫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역시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니까 여기 이 숫자가 되는데요. 그럼 이거에 또 19를 대입하는 건가요? 그럼 F19를 구하게 되게 되면 19? 그럼 20에다가 21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가 되죠? 호호 420씩이나 되니까 엄청 숫자 커지네요. 호호 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죠? 다음에는 자 오고 이렇게 됐을 때 G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인데 49 됐을 때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오호 그렇습니까?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건 또 나름 재미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9일 때 포함관계를 살피게 되면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식 써져 있을 때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똑같이 3n까지 똑같거든요. 2하고 6. 그러니까 이제 2하고 6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2하고 6. 그럼 2, 3, 4, 5, 6, 둘레. 이제 이쪽에 이제 원소가 5개가 생기는 겁니다. 5개. 됐죠? 자, 그 다음에 B집합도 2n제곱, 2n제곱 똑같고 2, 5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러면 2, 5 되니까 3, 4에서 이제 4개의 원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집합의 원소 자체는 9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엄청나게 큰 숫자 만들어 놔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 사이의 자연수 개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집합에 또 뭐를 구하랬죠? 부분 집합의 개수. 와, 그러면 또 이 숫자도 커지는데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와, 그러면 1024가 2의 10제곱이었으니까 요거 반으로 하니까 512가 되는 건가요? 512 됐습니다. 오, 엄청 답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에 420이었나요? 그 다음에 512. 자, 이 부분을 전부 다 더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50 이렇게 되니까 962가 되나요? 오, 이거 숫자가 커지니까 또 답이 맞는지 뭐 자신감도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도 살짝 사라지네요. 962. 자, 답 구해놨습니다. 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저기 지금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를 좀 상당히 당황시키는 것들인데, 자, 그래도 좀 감각적인 요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의 자체에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학습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곳에다 숫자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범위 표시해졌을 때, 자, 일반적으로 2n제곱 숫자가 커질수록 2n제곱이 더 커져가겠죠, n제곱보다는.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대소관계를 먼저 조사하려고 저 같을 때를 이렇게 좀 조사해서 알아봤습니다. 됐습니까? 같다 해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라고 4일 때 같고, 즉 숫자가 4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이 뒤에 있는 B집합의 범위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4일 때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하나 생기는 형태니까 원래 해집합을 구하게 되면 여기 구멍이 뽕 뚫어져서 이렇게 해집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 4보다 클 때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서로 소인 이런 집합이 되는 거니까 4보다 작을 때도 좀 조사해 주면 좋은데 그건 좀 안 나왔으니까 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최소 구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쪽에 뭐 4일 때나 4보다 클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제일 작은 값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게 이제 다행히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이곳에 4를 집어넣으면 f4가 구해지겠고 19를 집어넣으면 f19가 구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9 됐을 때 여기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데, 야, 이 49를 지금 숫자를 집어넣어서 엄청 크게 할 게 아니라 식이 똑같은 거니까 맨 끝자리 숫자들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보게 되면 5개, 그 다음 4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요거가 좀 또 센스 있게 잘 대처해야 되죠. 그래서 원소가 9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했고 됐죠. 자, 조금 우리를 이렇게 n이 들어간 식을 써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겁을 팍팍 주는 그런 문제인데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설명 잘 이해되십니까? 자, 열심히 또 복습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좀 학습 잘 하십시오. 자, 20번 효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4번째 문제이기도 했고요. 자, 20번 끝으로 효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